하루 종일 일을 해서 고작 밥 한 끼 사 먹을 돈을 버는 게 말이 돼요? 나를 뽑아주는 곳도 없다고요. 그냥 엄마 아빠가 저를 고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월급을 주세요. 여기 부모님께 월급을 달라고 조르는 한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말같이 들리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부모에게 돈을 받으며 사는 전업자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업주부도 아니고 전업자녀라니 과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된 중국인 자오밍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는 베이징 연합병원 내과 의사로 20년째 근무 중이시거든요. 우리 가족은 중국 내에서도 꽤나 형편이 좋은 편이지요. 베이징 시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와 결혼한 뒤로 지금까지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늘 저희 등하교를 도와주시면서 저의 교육을 서포트하는 것에 올인하셨지요. 저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모두 사립국제학교에 다녔어요. 여유 있는 집안 형편에서 엘리트 교육까지 받으며 자란 덕분에 저는 늘 제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제게 모든 걸 맞춰주었기 때문인지 저는 약간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가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대부분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는 말을 거의 못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제 부탁을 거절하면 납득하기 어려웠고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건 베이징의 명문대학이었는데 제가 그곳에 진학할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줄곧 엘리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가 좋지 않은 것인지 공부에 흥미를 못 느낀 탓인지 학업 성적이 그다지 우수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명문대학 진학은 불가능했지요. 제 현실을 깨달을수록 공부가 더 싫어졌고 그맘때쯤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져 살았어요. 중국 드라마와 달리 한국 드라마는 배우들이 더 세련되어 보이고 멋지더라고요. 그들을 보며 연기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조금씩 생겼고 한국에 대한 동경도 커져만 갔지요. 당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배우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대학교에 가는 대신 한국에서 연기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화를 내셨어요. 야, 중국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은 네가 대학은 안 가고 한국에서 연기를 배운다는 게 말이 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해. 처음으로 저의 요구를 거절하는 엄마의 태도에 저는 무척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빠는 고민에 빠진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더군요. 흥분한 엄마는 아빠의 팔을 흔들면서 당신도 따끔하게 한마디 하라고 재촉했지요.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아빠의 말은 엄마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래, 자오밍. 한국으로 떠나거라. 이제 중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엄마는 두 눈을 치켜뜨며 할 말을 잃은 표정을 지으셨고 아빠는 놀란 엄마의 손을 붙잡으며 긴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평소 중국 경제에 대해 예의주시하시던 아빠는 요 근래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역사상 최대 경제위기에 처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여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있고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어요. 경제 불안정, 고용 불안정,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니 자연스레 다들 돈을 쓰지 않게 되는 거고 내수 소비가 둔화되니 경제는 더 악화될 게 분명하다 하셨지요. 아빠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곳에서 명문대를 나오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못 돼. 너가 원하는 대로 한국에 가서 기회를 잡아보거라. 아빠의 기나긴 설득 끝에 엄마도 저희 한국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빠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제가 살 작은 원룸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한국에 가자마자 연기학원에 등록했어요. 한국에서 배우가 되려면 한국어도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학원까지 다니며 드라마와 영화 대사들을 끊임없이 따라했습니다. 다행히도 중국에서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줄기차게 봐온 덕분인지 한국어를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일찍 익힌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이제 연기자로서 대성할 일만 남은 듯 느껴졌어요. 그런데 연기학원에 다닐수록 저는 하루하루 작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과는 달리 한국어 발음에 대한 지적을 매일같이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작아지게 만든 건 같이 학원을 다니는 한국 연기자 지망생들 때문이었어요. 끈질긴 근성으로 열심히 하는 건 물론이고 외모와 몸매까지 완벽해 보여서 저를 좌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외모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와 연기 연습에 더 매진해보자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외모가 컴플렉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처럼 예쁘고 멋진 외모로 변하기만 하면 한국어 발음쯤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결국 외모를 바꾸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상담한 결과 제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눈과 코의 변화를 주기로 했고 평소 웃을 때마다 창피했던 치아까지 함께 교정하기로 했어요. 한국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에 너무나 놀랐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의 병원마다 외국인 손님들이 가득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교정 전문 치과들은 특히 베트남 사람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이 때문인지 병원 데스크에는 중국인 직원과 베트남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도 관련 병원들이 아주 많긴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곳이 정말 흔하고 사용하는 약품들도 검증이 된 게 맞는지 믿기가 어렵거든요. 이러니 중국인들이 한국까지 오는 거지요. 결과는 둘째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또 무엇보다 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살다 보니 한국인처럼 예뻐지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한국인처럼 되려면 한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한국으로 몰려오는 듯 합니다. 아무튼 저도 병원에 있는 중국인 직원들 덕분에 상담을 매우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예상 비용은 대략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 금액이라면 저희 부모님께서 기꺼이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아빠는 너무나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오밍, 너 정신이 있는 거야? 2천만 원이 무슨 한 달 용돈이라도 되는 줄 아니? 그 돈이면 엄마 아빠가 중국에서 4년 동안 생활하고도 남을 돈이야. 아빠는 지금 네 학원비와 방세 보내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뭘 하겠다고? 그런 헛소리 할 거면 당장 중국으로 돌아와. 아빠의 화난 목소리에 저는 크게 당황했어요. 어릴 적부터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란 저로서는 아빠의 반응이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아빠의 말씀에 화가 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결국 저는 부모님 몰래 원룸 전세금을 빼고 월세를 내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리고 조금 모자란 돈을 친구들에게 빌려서 예약한 일정으로 계획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저는 계획대로 병원에 방문했고 약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붓기가 거의 빠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예전보다 더 예뻐진 제 모습에 너무나 기뻤지요.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지금의 제 사진을 보내자 다들 뒤집어지더군요. 한국이 정말 대단하긴 하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친구들의 열띤 반응에 저는 더욱 자신감도 생기고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 대가는 생각보다 더 가혹했어요. 매달 부모님께서 돈을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고시원 월세를 내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갚아야 했기 때문에 제게 남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교통비를 아끼고자 매일 학원과 고시원 오가는 길을 걸어 다녀야 했고 돈을 아끼느라 끼니도 건너뛰기 일쑤였지요. 돈이 부족하니 한국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점점 더 체감이 되더라고요. 컵라면 하나를 사는 것도 어찌나 부담스럽던지 저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트에서 카트 가득 장을 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다 부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이 떠올랐지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반 사람들이 중국에서 의사인 아빠보다 더 잘 번다고 말하셨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었는데 한국에서 모든 걸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의 부모님은 의사도 아니고 그저 한국의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저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씀씀이나 여가 생활을 보면 제가 중국에서 누리면서 살았던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알바를 한다는 한국 친구들도 중국 청년들이 받는 월급의 몇 배를 벌고 살더라고요. 한국의 편의점 알바로 버는 돈이 중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버는 돈보다 몇 배나 더 많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지요. 부모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신 것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목숨 걸고 한번 해보라는 뜻이었으므려 부모님께서는 인생을 바쳐서 희생 중이신데 저는 한국에서 한국인들의 삶을 쫓아가려다가 궁핍한 신세에 이르렀다는 게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연기학원을 나갈수록 현실을 깨닫게 되더군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한들 이 발음으로는 절대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한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한국어 공부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연기학원 수업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외모가 예뻐졌어도 연기 실력이 좋지 않으니 아무런 변화가 없더군요. 그저 늘 발음과 연기를 지적받는 신세였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지요. 누군가가 저를 부정하는 건 경험해 본 적도 없어서 더 이상 지적받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차마 부모님께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돼버린 것이 너무 속상했고 다시 돌아간다는 말을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멋대로 병원에 간 것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어떻게든 되겠지 싶은 심정으로 남은 돈을 다 털어서 중국에 도착했고 저는 그리운 마음에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다시 넓은 내 방에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내심 기대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벨을 눌렀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 저는 그분이 손님인가 싶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 자신들은 이곳에 얼마 전에 이사 온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기존에 살던 분들은 더 이상 이곳에 없다며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부랴부랴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아빠, 저 지금 중국에 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살던 곳이고 베이징에서 그만한 아파트가 없잖아요. 대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아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긴 한숨과 함께 새로운 주소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진 주소지대로 겨우 찾아간 그곳은 베이징에서도 제일 외곽에 있는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넓은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낯선 곳에서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척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사간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어주신 부모님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도 변한 저의 얼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귀국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얼굴에는 놀람과 걱정이 가득했지요. 저 또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사간 집은 너무나 낡고 좁았고 우리 가족이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저는 울먹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우리 집을 팔았나요? 베이징에서 그만한 아파트는 없잖아요. 다시 그리로 가고 싶어요. 아빠는 저를 보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오밍, 너의 한국 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았단다. 사실 아빠가 받는 월급으로는 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 큰 집을 유지하기 어려워 결국 팔았고 이렇게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단다.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모님께서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신 줄 알았거든요. 저희 아빠는 의사잖아요. 중국에서 부유했으니 한국에 가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중국의 의사 월급으로 한국 유학을 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애초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셨음에도 그저 저를 위해 큰 결정을 내리고 희생하셨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의 행동들이 부모님께 큰 부담을 드렸을 걸 생각하니 좀 죄송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부모님께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병원을 찾은 이야기도 하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요. 그동안 제멋대로 행동하며 부모님을 힘들게 했으니 저로 인해 고생하신 부모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그리고 저희 실력 정도로 한국에서 배우가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리며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오밍, 우리가 너를 연약하게 키운 것 같구나.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었으니 할 수 없지 뭐. 너는 한번 포기하면 끝까지 안 하는 성미잖니. 네 고집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라고 설득해봤자 돌아가지 않을 테고. 할 수 없지 뭐. 중국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함께 고민해보자. 아빠는 마치 자포자기한 것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듣고 있는 저는 불쾌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를 끈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불쾌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제 스스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펼쳐질 앞날은 예상치 못한 채 무심코 이렇게 호언장담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부터는 뭐든 제 스스로 해볼게요. 더 이상 부모님께 부담드리지 않을래요. 베이징에서 일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연기를 배웠으니 베이징 지역 방송국에서라도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부모님은 뿌듯해하시며 제 결심을 지지해 주셨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제 결심을 듣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는지 제 얼굴 이곳저곳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무척 흥미로운 얼굴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도 한국의 의료기술에 놀라신 듯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베이징 지역방송국에서 오디션을 보기로 했고 정말 운이 좋게도 드라마 단역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잘 풀릴 것만 같았지요.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힘들게 대기하고 촬영하며 받는 돈은 고작 한국에서 밥 한 끼 사 먹는 수준이지 뭐예요.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될수록 저는 너무나 지쳐갔습니다. 내가 하루를 다 바쳐서 고작 밥 한 끼 사 먹을 돈을 번다는 게 무척 화가 나더라고요.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은 좋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러한 일상에 점점 지쳐가던 와중에 저는 마침 지역 방송국에서도 잘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모든 곳에 경영난 및 경제난이 심한 탓에 모두가 일자리를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도 너무 지긋지긋했으니까요. 조금 편하게 일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지만 저를 고용해줄 곳은 없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영문대를 졸업한 학생들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바닥 신세인데 대학도 나오지 않은 저를 누가 고용해주겠어요? 길을 걷다 보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티셔츠에 이력서를 붙이고 다니는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나를 제발 좀 뽑아달라고 목 놓아 외치는 청년들의 모습이 어찌나 처절한지 화가 날 지경이더군요. 직업을 구하지 못한 중국 청년들은 길바닥에 줄지어 앉아 핸드폰을 설치해놓고 틱톡으로 춤을 추거나 먹방 라이브를 하며 돈을 벌려고 애쓰더군요. 그 모든 광경이 처절했습니다. 엘리트 코스만을 밟은 저에게 청년 실업이란 그저 남 얘기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저의 이야기가 되다니 참담하기 그지없네요. 결국 저는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이 무색해지게 다시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을 못하고 집에 있는 신세가 되자 조금 눈치가 보이긴 했지요. 그래서 간간히 집 청소도 하고 요리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부모님의 용돈을 받으며 지내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일을 좀 한다 해도 결국 내 집이니까 눈치도 덜 보이고 중간중간 누워서 쉴 수도 있으니까 이보다 더 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서 편히 쉬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요즘 중국 청년들이 부모님께 월급을 받으며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기사였지요. 집안일을 돕고 식사를 준비하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일을 도우면서 부모님께 합의된 금액의 월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읽는데 바로 이거다 싶더라고요. 제가 딱 원하는 삶인 거예요. 저는 이미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만 월급처럼 돈을 받고 있지 못했을 뿐이지요. 저는 그날 저녁에 바로 부모님을 앉혀두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요즘 중국에서 취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냥 엄마 아빠가 저를 고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집 청소도 하고 빨래나 식사 준비도 할 테니까 저에게 월급을 주시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힘드시니까 제가 조금만 받을게요.
2,700위안 정도 어떠세요? 한국 돈으로 50만 원 밖에 안 된다고요. 한국 친구들은 편의점 알바를 하고도 200만 원 가까이 번대요. 거기에 비하면 제가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신 표정으로 저를 멍하니 보시더군요. 한참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는 갑자기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는 우는 엄마를 물끄러미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오밍, 언제쯤 철들래? 성인이 되고서도 부모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용돈까지 받는 걸로도 모자랐어. 뭐, 월급을 달라고? 2,700위안을 달라고? 아빠가 영원히 안 늙고 일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아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제가 일자리를 안 구해본 것도 아니고 중국의 현실이 이런 것뿐인데 말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공짜로 월급 달라고 했나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해보겠다고 분명 말했잖아요. 노동의 대가를 달라고 했을 뿐인데 저를 왜 이렇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지요? 저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 중인 건데 제가 그렇게 못할 말을 한 것인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의견 좀 주세요. 저희 제안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부모님께 월급을 받기는 어려울 듯 보이네요.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중국에서 자꾸 꼬여만 가는 제 인생이 싫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볼 걸 그랬어요. 돌아오지 말 걸 그랬어요. 너무 우울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돈을 많이 모으면 또 한국에 놀러 갈게요. 물론 제가 돈을 버는 날이 온다면 말이지요. 지금까지 저의 암울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중국의 청년 자오밍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오밍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연신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전업자녀라는 개념까지 흔해지고 있다는데요. 직업이 자녀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